제 전화인데 제 허락이 없었습니다.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다 남이 손에 있더군요. 그날 저는 작은 칩 하나에서 제 이름을 찾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남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나보다 전화기가 먼저 깼습니다. 삐리리릭 베개 밑에서 진동이 울렸고 나는 잠결에 손을 뻗어 화면을 켰습니다. 눈부신 불빛 사이로 알림창 하나가 떴습니다. 한빛생명 소액결제 3,900원 승인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손가락으로 알림을 밀어 올리자 작은 글씨들이 줄줄이 달려나왔습니다. 자동 갱신 완료, 프리미엄 구독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 음원 서비스 이용료. 낯선 단어들 사이로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드 명의도 통신 계약자도 다들 아들 윤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 전화인데 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희뿌옇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번졌습니다. 나는 식탁으로 걸어가 며칠 전 택배로 온 유심카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톱만 한 작은 칩이 투명 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조그만 칩.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고 슬펐습니다. 아침 6시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손에 익은 대로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는 걸 보며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새벽 알림이 울렸습니다. 뮤직 플러스 이용료 자동 결제. 나는 손녀 지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이거 어떻게 끄는 거니? 손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쓱쓱 넘기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구독 관리 눌러보세요. 근데 권한이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서 할머니가 못 끄실 수도 있어요. 권한. 그 단어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나는 지민이가 알려준 대로 구독 관리 화면을 열었지만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고객센터 챗봇을 눌러보았습니다. 친절한 말풍선이 차례로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독을 취소하고 싶어요. 구독 취소는 결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가족관리자. 말은 달콤했지만 내 손은 아무 권한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며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음악 앱, 드라마 앱, 사진 백업, 건강관리 서비스.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작은 자물쇠 아이콘이 켜졌습니다. 지우려 해도 결제 담당자 확인 필요, 변경하려 해도 계정 관리자 권한 필요. 자물쇠가 켜질 때마다 가슴도 함께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누구 거지? 내 손에 들린 전화기인데. 나는 가스불을 줄이고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파란 볼펜을 쥐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약간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1. 무엇이 내 것인지부터 확인할 것. 2. 내 이름으로 바꿀 것. 3. 모르면 물을 것. 부끄러워하지 말 것. 세 줄을 쓰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7시 아들 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찌개 끓이시네. 응, 잠이 안 와서. 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식탁 위에 놓인 유심카드 상자를 보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유심. 며칠 전에 택배 왔어. 아, 제가 시킨 거예요. 가족요금제 갱신하면서 새 유심으로 바꿔야 한대서요. 제가 나중에 교체해 드릴게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호야. 네. 이 전화기 엄마 거 맞지? 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 이름이 하나도 없니? 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계약자 이름, 결제 카드, 구독 서비스 목록. 다 내 이름이야. 엄마는 그냥 쓰기만 하는 거. 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요금제가 그런 거예요. 제 명의로 묶여 있어야 할인도 되고 관리도 편하고. 불편한 거 있으세요? 불편한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삼켜졌습니다. 아니, 괜찮아. 대호가 출근하고 며느리 수진이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간 뒤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다시 유심카드 상자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든 작은 칩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게 나를 증명한다면서 정작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쳐 네 번째 줄을 추가했습니다. 4. 이 작은 칩부터 내 이름으로 되찾을 것. 글씨를 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떨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집은 비어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대로 오늘은 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손녀 지민이가 알려준 대로 설정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쓱쓱 내리며 구독 관리 메뉴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누르자 목록이 쭉 펼쳐졌습니다. 뮤직 플러스 월 4,900원, 드라마 천국 프리미엄 월 9,900원, 건강 다이어리 플러스 월 3,900원, 사진 백업 무제한 월 2,900원. 숫자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21,600원. 1년이면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 내가 쓰고 있었나? 음악은 라디오로 듣고 드라마는 TV로 보고 사진은 앨범에 인화해서 보는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구독하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항목을 눌렀습니다. 뮤직 플러스. 화면이 바뀌며 구독 정보가 떴습니다. 파란 버튼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독 취소. 이거 누르면 되는 거지.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순간 화면이 흔들리며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구독 취소는 결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현재 계정 윤대호 가족관리자. 나는 멈칫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떴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두 번째 항목, 드라마 천국 프리미엄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화면이었습니다. 옵션 변경 버튼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을 기본 요금제로 바꾸면 한 달에 5,000원을 아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되겠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더니 또다시 창이 떴습니다. 요금제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가족관리자윤대호에게 문의하세요. 화면 한가운데 작은 자물쇠 아이콘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세 번째, 네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 다이어리 플러스 권한 없음. 사진 백업 무제한 가족관리자 확인 필요. 자물쇠가 켜질 때마다 가슴도 함께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전화기는 내 손에 있는데 열쇠는 왜 다른 사람 손에 있지?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객센터 화면 아래쪽에 작은 말풍선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챗봇 상담. 나는 그걸 눌렀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바뀌며 둥근 캐릭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말풍선이 톡하고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플러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구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몇 초 뒤 답장이 왔습니다.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군요. 구독 취소는 결제 담당자 계정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고객님 계정은 사용자 등급입니다. 가족관리자윤대호님께 문의해 주세요.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사용자 등급.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나는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앱도 똑같았습니다. 드라마 천국 챗봇 가족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건강 다이어리 고객센터 결제 권한이 필요합니다. 사진 백업 상담원 계정 소유자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휴대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전화기인데 내 돈 나가는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적어둔 세 줄 아래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자물쇠를 푸는 열쇠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분명한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자물쇠 아이콘을 한참 바라보다가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운영 시간. 손가락이 글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명성통신 대리점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었습니다. 나는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가방에 지갑을 넣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 한 권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열쇠를 찾아야지. 문을 닫는 소리가 또각 하고 울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뮤직플러스 이번 달 결제 완료 4,900원. 나는 알림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이야. 다음 달엔 내가 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계단을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 안에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찾으러 간다. 버스는 천천히 명성통신 대리점이 있는 거리로 향했습니다. 명성통신 대리점 문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앞에 번호표 발권기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일반 상담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쭉 나오며 번호가 찍혔습니다. 대기 15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 최신 휴대폰 광고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새 기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생각보다 빨리 순서가 왔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가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명찰에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전화기요. 제 거긴 한데 제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요. 김민지 씨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휴대폰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외워둔 번호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어머니. 이 회선이 아드님 명의 가족요금제에 묶여 있으시네요. 가족요금제요? 네. 계약자가 윤대호님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 회선은 부가 회선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 권한이랑 결제 권한이 전부 아드님 쪽에 있으신 거예요. 직원의 설명이 차근차근 이어졌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부가 회선? 나는 부가구나. 나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제 적어둔 문장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 이거요. 제 구독이랑 제 결제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꾸 권한이 없다고 나와요. 김민지 씨는 노트를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가족요금제는 주 계약자가 모든 걸 관리하는 구조라서요. 구독 서비스도 부가 서비스도 다 주 계약자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저는 제 전화기인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카운터 위에 놓인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면 본인 명의 회선으로 분리하실 수 있어요. 분리요? 네. 가족요금제에서 어머니 회선만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도 어머니가 되시고 결제 권한도 부가 서비스 관리 권한도 전부 어머니 앞으로 넘어와요. 내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독도 끊을 수 있고 제 비밀번호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회선이니까요. 어머니가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그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김민지 씨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가족요금제에서 나가시면 할인은 좀 줄어들어요. 지금 가족 할인으로 월 1만 5천 원 정도 나가시는데 분리하시면 기본 요금제로 2만 2천 원 정도 될 거예요. 7천 원 더 비싸지는군요. 네. 그리고 아드님 쪽 요금도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줄어드니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천 원. 한 달 용돈에서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 정도는 감수할게요. 김민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명예 분리 절차 도와드릴게요. 신분증이랑 유심카드 교체도 함께 진행할게요. 새 유심으로 바꾸시면 번호는 그대로고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바뀌는 거예요.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카운터에 펼쳤습니다. 여기 명예 분리 신청서랑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름 쓰시고요. 여기는 서명란이에요. 나는 볼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옥남. 내 이름을 쓰는데 왠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서명란에 도장을 찍는 대신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비의보기역 3글자를 또박또박. 좋아요. 이제 유심 교체할게요. 휴대폰 잠깐 드릴게요. 김민지 씨는 휴대폰 옆면에서 작은 핀으로 유심 트레이를 꺼냈습니다. 손톱만한 유심 카드가 반짝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쓰시던 유심이에요. 새 유심으로 바꿔드릴게요. 직원은 새 유심을 꺼내 조심스럽게 트레이에 끼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도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내가 내 삶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재부팅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가 천천히 다시 켜졌습니다. 로고가 뜨고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이 회선은 박옥남 어머니 명의예요. 문자 한 통 오실 거예요. 명의 변경 완료 안내 문자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명성통신 고객님의 회선이 본인 명의로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자 박옥남. 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약자 박옥남. 내 이름이 처음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가 서비스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구독 중인 거 보니까 뮤직 플러스, 드라마 천국, 사진 백업 이런 것들 다 아드님 결제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머니 명의로 옮길까요? 아니면 그냥 끊을까요? 나는 노트를 보았습니다. 21,600원. 쓰지도 않는 것들. 다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지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명의니까 이제 바로 가능해요. 김민지 씨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키보드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다 처리됐어요. 이제 구독 없으시고 부가 서비스도 다 정리됐어요. 다음 달부터는 기본 요금만 나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운터를 나서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설정 화면을 열고 구독 관리를 눌렀습니다. 목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물쇠 아이콘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화면 위쪽에 작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계정 소유자 박옥남. 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대리점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게 정말 내 거구나.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노트가 보였습니다. 나는 볼펜을 꺼내 새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6. 명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 글씨 끝에 작은 점을 찍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묵직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짐이 아니라 안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한 집안이 나를 맞았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으로 걸어가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 한 권이 거기 있었습니다. 파란 첨표지에 가계부라고 적힌 10년도 더 된 노트였습니다. 앞쪽 몇 장은 옛날 생활비 기록이 빼곡했지만 뒤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공책에 내 것을 적어야지. 나는 노트를 들고 거실 식탁으로 왔습니다. 식탁 위에 노트를 펼치고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첫 줄에 큰 글씨로 원칙을 적었습니다. 비밀번호 노트 마이너스 원칙. 그 아래 통신사 직원이 알려준 주의사항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1. 연필로 쓰지 말 것. 지워지면 안 됨. 2. 한 곳에 몰아쓰지 말 것. 혹시 모를 일 대비. 3. 쉬운 단어 쓰지 말 것. 생일, 전화번호 금지. 4. 나만 아는 조합으로 만들 것. 마지막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규칙대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비스 이름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 포털 사이트, 메신저, 사진 저장소, 건강보험 앱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쓱쓱 넘기며 확인하고
하나하나 노트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옆에 새 비밀번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그래, 옛날 강아지 이름에 시장 좌판 번호를 붙이자. 쉬운 단어 대신 나만 아는 조합이었습니다. 옛날 키우던 강아지 복실이, 중앙시장 좌판 번호 47, 결혼기념일 603, 복실 47만 603. 글씨를 쓰며 왠지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조합이었지만 나한테는 또렷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메신저 비밀번호는 친정 동네 이름과 어머니 이름 첫 글자를 섞었습니다. 신월동 23지읒 치읒. 사진 저장소는 손자 출생 연도와 내가 좋아하는 꽃 이름을 합쳤습니다. 2019 국화. 하나씩 만들어가며 노트에 빼곡히 적어 나갔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만들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지키는 거. 한참을 쓰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식탁에 앉아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응, 비밀번호 좀 정리하는 중이야. 수지는 냉장고에 장 본 걸 넣다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트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볼펜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진심 어린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근데 이건 제가 할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만 볼게요. 알았어. 필요하면 부를게.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해.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비밀번호는 진짜 내 거가 아니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트 2페이지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은행 3개, 포털 2개, 메신저 4개, 쇼핑몰 3개, 공공기관 앱 5개, 총 17개의 새 비밀번호가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 노트는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 것. 사진으로 찍어 안전한 곳에 백업할 것.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진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하나씩 앱을 열었습니다. 은행 앱부터였습니다. 설정 마이너스 비밀번호 변경 마이너스 현재 비밀번호 입력.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옛날 비밀번호는 아들이 설정해 준 거였습니다. 1234처럼 단순한 숫자였습니다. 새 비밀번호 입력란에 노트를 보며 조심조심 입력했습니다. 복실 47만 603.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깐 로딩되더니 메시지가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됐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번째, 포털 사이트. 3번째, 메신저. 하나씩 천천히 비밀번호를 바꿔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아팠고 눈도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노트를 보고 다시 화면을 눌렀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수진은 따뜻한 옥수수차를 찻잔에 따라 식탁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며느리는 미소를 짓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17개의 비밀번호 교체가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이미 미지근했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게 따뜻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쳐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나, 틀린 게 있나?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이제 이 비밀번호들은 다 내 거야. 혼잣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노트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빛이 반사되지 않게 각도를 맞춰가며 촬영했습니다. 사진첩에 저장된 이미지를 확인하고 안전 폴더로 옮겼습니다. 통신사 직원이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걸어 잠갔습니다. 폴더 이름을 나의 열쇠라고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노트는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옛날 어머니 유품 상자 밑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겠지.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호와 수진 그리고 나. 손자 지민이는 학원이 있어 아직 안 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통신사 갔다 왔어. 통신사요? 무슨 일로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예 분리했어. 이제 엄마 전화기는 엄마 이름이야. 대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명예 분리요? 왜요? 가족요금제 풀면 비싸지잖아요. 알아. 7,000원 더 나가는 거. 그래도 괜찮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야, 수진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 것을 엄마가 지키고 싶었어. 비밀번호도 구독도 전화기도 다 엄마 손으로. 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리는 게 편하실 텐데. 불편한 건 맞아. 근데 대호야. 나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불편해도 괜찮아. 그 대신 안심하고 싶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해요. 제가 오늘 도와드리려 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호가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것은 어머니가 하세요. 필요하시면 그때 말씀만 하세요. 고마워, 대호야. 나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밥이 유난히 달았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하나씩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은행, 포털, 메신저. 새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때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자물쇠 아이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내 이름이 계정 주인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가 나를 다시 나로 만드네. 혼잣말을 하고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인터넷에서 검색해둔 글이 있었습니다. 2단계 인증이란 마이너스 비밀번호 외에 추가 보안 단계를 거쳐 더 안전하게 계정을 보호하는 방법.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번호만으론 부족하구나. 한 겹 더 잠가야 하는 거지. 노트를 펼쳐 어제 적어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 포털 사이트, 메신저, 이메일 중요한 것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앱이었습니다. 설정 보안 2단계 인증 설정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로그인 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 코드를 추가로 입력하게 됩니다. 보안이 강화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한빛은행 인증 코드 39만 4827 3분 내 입력. 나는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394827. 손가락으로 하나씩 눌렀습니다. 394827.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메시지가 떴습니다. 2단계 인증이 설정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됐어. 이제 비밀번호 알아도 이 숫자 없이는 못 들어오는 거야. 작은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2단계 인증 버튼을 누르고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네이버 포털 인증번호 58만 2031 58031. 틀리지 않게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설정 완료. 두 번째도 성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찻잔에 따라 들고 다시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메신저, 네 번째 이메일, 다섯 번째 사진 저장소. 하나씩 차근차근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나갔습니다. 인증 코드가 올 때마다 숫자를 소리내어 읽고 입력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세 번째부터는 손이 익었습니다. 619452. 화면이 설정 완료를 띄울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자물쇠 하나가 더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튼튼한 자물쇠. 내가 직접 채운 자물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요한 앱 7개에 모두 2단계 인증을 설정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2단계 인증 완료. 은행 3, 포털 2, 메신저 1, 이메일 1. 그런데 노트 밑줄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제 검색하며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백업 코드 발급 필수 휴대폰 분실 시 복구용.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혹시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백업 코드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보안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쭉 내리다 보니 백업 코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눌렀습니다. 백업 코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일회용 코드입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발급받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 10개가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백업 코드 한빛은행 9284-7361 5638-2947 7192-4856 3041-6825 8527-3914 2763-5048 6184-7293 4906-8351 1475-9260 5839-1647. 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 어디에 보관하지? 잠시 고민하다가 프린터를 켰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작은 프린터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서 무선으로 전송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왔습니다.
백업 코드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위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풀로 입구를 붙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썼습니다. 은행 백업 코드 마이너스 긴급시 사용.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자물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열쇠구나.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털, 메신저, 이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씩 백업 코드를 발급받고 인쇄하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봉투 4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각각 자물쇠 그림이 그려진 봉투들. 나는 봉투들을 들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고 어제 넣어둔 비밀번호 노트 옆에 봉투들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지. 서랍을 닫으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가 내 이름을 눌러도 마지막 문은 내가 연다. 오후였습니다. 손녀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학교 어땠어? 지민이는 가방을 내려놓더니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내가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또 휴대폰 보세요? 뭐 하시는데요? 응, 2단계 인증이라는 거 설정했어. 헐, 대박. 할머니가요? 지민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와, 진짜네. 이거 엄청 안전한 건데. 우리 아빠도 안 하는데. 그래, 할머니가 아빠보다 빠르네. 나는 웃으며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백업 코드는 발급받으셨어요? 그거 없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응, 다 받았어. 봉투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했지. 오할머니 완전 프로시네요. 손녀의 칭찬에 얼굴이 간지러웠습니다. 지민이가 알려줘서 할머니가 배웠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본 것뿐인데. 지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에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증 코드를 입력하세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한빛은행 인증 코드 63만 8291. 나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이제 2번 잠가야 열리는구나. 비밀번호 1번, 인증 코드 1번. 2겹의 자물쇠. 하지만 2개 다 내 손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옷장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노트와 백업 코드 봉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것들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과거에 나는 가족에게 물어보고 부탁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스스로 만들고 지키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나.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것은 내가 지킨다. 비밀번호도 인증 코드도 백업 코드도 누가 뭐래도 마지막 문은 내가 연다.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손가락이 조금 아팠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명성통신 로고가 찍힌 요금 고지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요금 22,000원. 저번 달까지는 15,000원이었습니다. 7,000원이 올랐습니다.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숫자로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비싸긴 하네. 혼잣말을 하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7,000원. 내 안심의 값이야. 고지서를 서랍에 넣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대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씻고 저녁 먹자. 대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 저희 통신비 이번 달에 갑자기 올랐네요. 5,000원이나. 나는 국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아, 그거. 엄마 회선 분리해서 그런가 봐. 대호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가족 할인 없어지니까 우리 요금도 오른 거네요. 어머니 요금도 오르셨죠? 응. 7,000원 올랐어. 합쳐서 12,000원이요? 한 달에? 나는 대답 대신 국을 떠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12,000원이에요? 통신비요. 어머니가 명예 분리하셔서 우리 가족요금이 다 올랐어요.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밥그릇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한 달에 12,000원이면 1년에 14만 원이 넘어요. 솔직히 아까운 돈 아니에요? 나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깝긴 하지. 그럼 다시 가족요금제로 합치면 안 될까요? 관리도 편하고 돈도 아끼고.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호야. 네, 어머니. 엄마는 불편해도 괜찮아. 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가족요금제 풀면 비싸지는 거 알아. 내가 관리해 주는 게 편한 것도 알아. 근데 말이야.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편함이 엄마한테는 불안이었어. 불안이요? 응. 내 전화기인데 내 이름이 없고 내 돈 나가는데 내가 못 끊고 비밀번호도 내가 모르고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무서웠어. 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편하시라고 한 건데요. 알아. 내 마음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대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것을 엄마가 지키고 싶어. 비용이 좀 들어도 번거로워도. 그 대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안심하고 싶어. 식탁 위 수저 놓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이해해요. 대호가 수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오빠, 우리가 편하자고 한 게 어머님한테는 답답한 거였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제 계정은 제가 관리하잖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죠. 수진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필요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제부턴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만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불편하시잖아요. 혼자서 다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해. 근데 할만해. 요금도 비싸지고 앱 관리도 복잡하고.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호야, 들어봐.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공유는 편했어. 내가 다 해줘서 엄마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됐지.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었어. 엄마는 투명인간 같았어.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불편은 감수할게. 번거로운 것도 괜찮아. 대신 내 결제권은 돌려줘. 내 비밀번호는 내가 정할게. 내 구독은 내가 끊을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신 줄 몰랐어요. 몰랐겠지. 엄마도 말 안 했으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너도 엄마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가 할게.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부를게. 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것은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부르실 때만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희 비밀번호는 이제 안 여쭐게요. 어머님 거니까요. 나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하실 때만 말씀하세요. 대신 해드리지 않고 옆에서 지켜만 볼게요. 고마워.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이 처음으로 내 경계를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혼자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꼭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호의 눈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너무 힘들면 말할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대호는 그제야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수진이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세요. 식기 전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대호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수진도 반찬을 집었습니다. 식탁에 다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밥 씹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같이 해요. 수진은 내 옆에 섰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수진은 행주질을 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기 내셔서 대단하세요. 뭐가? 자기 것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도와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요금 고지서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22,000원. 비싸긴 했습니다. 전보다 7,000원이나 더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안심의 값이야.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호의 당혹스러운 표정, 수진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마지막 약속. 필요할 때만 부른다. 비밀번호는 묻지 않는다.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불편은 조금 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불편보다 중요한 게 있어.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그 경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 바탕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메신저, 날씨, 뉴스,
카메라 별 생각 없이 설치했던 앱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 나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 휴대폰, 내 인생 지도 만들기. 첫 번째 할 일은 비상연락 앱 설치였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가 말해준 게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만약을 위해 비상연락 앱 깔아두세요. 119 바로 연결되고 위치도 자동으로 전송돼요. 앱스토어를 열고 비상연락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앱이 나왔지만 리뷰가 제일 좋은 걸 골랐습니다. 세이프콜 마이너스 비상시 원터치 연락.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빨간색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안내 화면이 떴습니다. 비상 상황 시 버튼 하나로 119, 가족, 이웃에게 연락합니다. 나는 하나씩 설정했습니다. 1순위 119 마이너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순위 동네 내과 마이너스 평소 다니는 한사랑 의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3순위 아들 마이너스 대호 번호를 넣었습니다. 4순위 이웃 경자 씨 마이너스 옆집 경자 씨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건강정보란에 혈압약 복용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쓰러졌을 때 구조대가 알 수 있도록.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버튼 하나면 되는 거지. 설정을 저장하고 앱을 닫았습니다. 비상연락 앱 아이콘을 바탕화면 첫 줄 맨 왼쪽에 옮겼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정보 카드였습니다. 메모 앱을 열고 새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긴급 건강정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이름 박옥남 1953년생. 혈액형 O형. 복용약 혈압약 아모디핀 OM기. 아침 일회. 알레르기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비상연락처 아들 윤대호 10-XXXX-XXXX. 메모를 저장하고 잠금 화면에 고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지 않아도 긴급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지. 내가 말 못할 때 이게 날 대신 말해줄 테니까. 세 번째는 안전 폴더 만들기였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폴더 만들기를 눌렀습니다. 새 폴더가 생겼습니다. 폴더 이름을 내 건강관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앱들을 모았습니다. 약 알림 앱 마이너스 매일 아침 8시에 울리도록 설정한 앱. 병원 예약 앱 마이너스 한사랑 의원 예약용. 복용 기록 앱 마이너스 약 먹은 시간 체크용. 건강보험 앱 마이너스 진료 기록 확인용. 4개의 앱이 한 폴더에 모였습니다. 폴더 아이콘을 바탕화면 첫 줄에 놓았습니다. 비상연락 앱 바로 옆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단톡 바로가기였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고 우리 가족 단톡방을 길게 눌렀습니다. 바탕화면에 추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탕화면에 단톡방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대호, 수진, 지민이 얼굴이 작게 보였습니다. 가족한테 급히 연락할 일 있으면 이거 바로 누르면 되지. 아이콘을 첫 줄 세 번째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바탕화면 첫 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비상연락 앱 마이너스 건강관리 폴더 마이너스 가족 단톡. 다섯 번째는 연락처 정리였습니다. 연락처 앱을 열었습니다. 이름들이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중요한 번호들 앞에 별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19, 한사랑 의원, 윤대호 아들, 최수진 며느리, 경자 이웃, 그리고 새 메모를 만들어 만약을 위한 순서를 적었습니다. 비상시 연락 순서, 일 쓰러졌을 때 119, 이 약 관련 문의 한사랑 의원, 3 가족 연락 아들, 사집 근처 도움 이웃 경자씨. 메모를 저장하고
연락처 앱 설명란에 붙여 넣었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어. 마지막으로 바탕화면 전체를 재배치했습니다. 첫 줄 비상건강가족, 둘째 줄 은행 포털 메신저, 셋째 줄 카메라 갤러리 메모. 쓰지 않는 앱들은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뉴스 앱 3개, 게임 2개, 모르는 앱 5개. 화면이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왼쪽 아래 구석에 작은 아이콘 하나를 배치했습니다. 안전 폴더 마이너스 비밀번호 노트 사진과 백업 코드가 들어있는 암호화 폴더. 폴더 아이콘에 자물쇠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물쇠는 나를 지키는 도구야. 오후 2시 옆집 경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남이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자 경자 씨가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장 김치 좀 나눠 먹으라고 가져왔어. 어머, 고마워. 들어와, 경자야. 경자 씨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옥남이 요새 뭐 하느라 바빠? 맨날 휴대폰 들여다보던데. 응, 휴대폰 좀 정리하고 있어. 비상 연락이랑 건강 정보 같은 거. 경자 씨는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비상 연락? 그게 뭔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이 앱 누르면 119랑 병원이랑 우리 집, 그리고 경자 내 집한테도 연락 가. 헐, 나한테도 오게 해놨어? 응. 내가 제일 가까이 사니까. 혹시 내가 집에서 쓰러지면 내가 제일 빨리 올 수 있잖아. 경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옥남아. 우리 같은 나이엔 이런 거 꼭 필요해. 그치? 나도 이제야 알았어. 근데 이거 내가 다 설정한 거야? 응. 혼자 다 했어. 경자 씨는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네. 나는 아직도 문자 보내기도 힘든데.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래. 그럼 나도 좀 알려줘. 비상 연락 앱 같은 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천천히 알려줄게. 경자 씨가 돌아가고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바탕화면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첫 줄에 비상 연락, 건강관리, 가족 연락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버튼 몇 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지도구나. 화면이 마치 내 삶을 정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앞에, 덜 중요한 것들이 뒤에, 비상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손가락 하나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저녁 무렵 손녀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학교 어땠어? 지민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헐, 할머니. 바탕화면 완전 깔끔하네요. 그치? 할머니가 정리했어. 와, 비상 연락 앱도 있고 건강 폴더도 만들었네요. 할머니 진짜 프로시잖아요. 손녀의 칭찬에 얼굴이 간지러웠습니다. 지민이가 화면을 쭉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연락처도 별표해 놓으셨네. 우선순위 정하신 거예요? 응. 119가 1번이고 병원이 2번이고. 완벽해요. 이거면 정말 안전하겠는데요? 지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보다 휴대폰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에이, 그건 아니고. 진짜예요. 우리 반 애들 엄마들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밤 9시 가족들이 모두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바탕화면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비상연락 앱, 건강관리 폴더, 가족 단톡, 은행, 메신저, 그리고 왼쪽 아래 구석, 안전 폴더, 작은 자물쇠 아이콘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예전엔 이 자물쇠가 나를 가두는 것 같았습니다. 권한 없음, 접근 불가, 관리자 문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자물쇠는 나를 지키는 거야. 손가락으로 자물쇠 아이콘을 톡 눌렀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비밀번호 노트 사진과 백업 코드 사진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내 열쇠들. 폴더를 닫고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거야. 휴대폰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삶을 담은 작은 지도였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지도, 건강을 관리하는 지도, 가족과 연결되는 지도, 그리고 나를 지키는 지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졌고 안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네.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바탕화면처럼 내 마음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명예 분리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베개 옆 휴대폰을 보니 화면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소액 결제 알림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8시에 맞춰둔 약 복용 알림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 분리 뒤칠 일주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번졌습니다. 따뜻한 아침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심 카드 작은 틀. 통신사에서 유심을 교체할 때 직원이 건네준 빈 트레이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실까 봐요 하며 봉투에 넣어줬던 거였습니다. 손톱만 한 작은 플라스틱 조각. 나는 그걸 손끝으로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작은 틀은 나를 묶어두는 끈 같았습니다. 타인의 명의에 매달린 보이지 않는 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쥔 열쇠야. 유심 카드 하나. 그 작은 칩 안에 내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자 박옥남, 결제권자 박옥남, 관리자 박옥남. 모두 나였습니다. 8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입니다. 혈압약 드세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약통을 꺼내 하나를 손에 쥐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휴대폰 알림창을 열어 복용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오늘 약 복용 완료. 이제 이것도 내가 기록하는구나. 예전엔 며느리가 어머님 약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알려주고 내가 기록하고 내가 관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거실 달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웃 경자 씨와 산책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안경을 고쳐 쓰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바탕화면 첫 줄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연락 앱 건강관리 폴더 가족 단톡.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좋아.
준비됐어. 오전 10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자 씨를 만났습니다. 옥남아 왔어? 응, 경자야. 오늘 날씨 좋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단지 뒤편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올랐습니다. 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새 어때? 휴대폰 명예 바꾸고 나서. 응, 좋아. 불편한 건 좀 있는데 마음은 편해. 그래. 뭐가 불편한데?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금이 좀 올랐어. 그리고 뭘 하나 할 때마다 인증 코드 받아야 하고 비밀번호도 직접 쳐야 하고 예전엔 대호가 다 해줬거든. 그럼 힘들겠네.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괜찮아. 경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어떻게 말하지?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예전엔 편했어. 대호가 다 해주니까 나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됐지.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무서웠어. 내 것인데 내가 모르는 거. 내 이름인데 내가 못 쓰는 거. 경자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불편하긴 해.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한 불편이야. 내가 책임지는 불편. 그게 더 좋은 거야? 응. 훨씬.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옥남이 내 말 듣고 나도 생각해 봤어. 우리 큰아들이 내 통장 관리해 주거든. 편하긴 한데 가끔 불안하더라고. 그치? 응. 내 돈인데 내가 잘 모르는 거. 그게 이상했어. 경자야, 너도 바꿔봐. 명희,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경자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했는데 너도 하지. 다음에 같이 가자. 통신사. 경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아들 대호와 며느리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집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산책 갔다 왔어.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혼자서 다 하시느라 힘드시진 않고요? 괜찮아. 할만해. 구독도 다 정리하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다 정리했어. 쓰지도 않는 거 왜 돈 내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혹시 필요하신 구독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머님 명의로 새로 가입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대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거 바꾸시다가 막히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대신 하진 않고 그냥 지켜만 볼게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도 배우고 있구나. 돕는다는 게 뭔지. 고마워, 대호야. 정말 필요하면 부를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대호, 수진, 손녀 지민, 그리고 나. 밥을 먹다가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휴대폰 때문에 바쁘시죠? 응, 그렇지. 근데 재미있어. 뭐가 재미있어요? 내가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게. 비밀번호도 바탕화면도 연락처도 다 내 손으로 하나하나 정하는 거. 지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멋있어요. 우리 반 애들한테 자랑할래요. 뭘 자랑해, 이걸. 진짜 멋있다니까요. 할머니 나이에 혼자 다 하시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배웠어요. 도와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수진아, 이제부턴 어머님이 요청하실 때만 도울게요. 그전엔 기다릴게요. 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속도에 맞춰드릴게요. 재촉하지 않고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변하고 있어. 나만큼이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달력 앱을 열어 오늘 날짜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약 복용 완료, 산책 완료, 경자와 약속.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경자에게 비상 연락 앱 알려주기, 병원 예약 확인. 모든 게 내 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문득 주머니에서 유심 카드 틀을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손끝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조각이 나를 묶어두는 끈 같았는데 오늘은 내가 쥔 열쇠였습니다. 전화기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뀌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네. 원래 주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유심 카드 틀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비밀번호 노트와 백업 코드 봉투 옆에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불편은 조금 늘었어. 요금도 비싸졌고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 근데 안심은 훨씬 더 커졌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시작된 일. 그 비밀번호가 내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 명의가 내 결제권을 돌려줬습니다. 그 결제권이 내 안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오늘의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전화기는 그대로였습니다. 화면도 버튼도 크기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아니, 돌아왔습니다. 불편은 조금 늘었지만 안심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7,000원. 내 안심의 값이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시작된 일. 그 비밀번호가 오늘의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베개 옆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 것을 지킨다는 것,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액 결제 알림 없는 아침, 대신 약 복용 알림이 울릴 아침, 내가 선택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는 아침, 불편하지만 안심되는 그런 아침. 그리고 나는 그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